해봅시다. 자, 오늘 보호의 전체 껍질 모양까지 했고요. 자, 오늘 나오는 내용은 오비탈입니다. 본론만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비탈. 그 선생님께서 만든 프린트물을 보시면요, 되게 유식한 용어를 쓰죠. 뭐 집인데 집 주소다. 유식한 것 같아요. 좀 선생님이 쉽게 좀 설명을 한번 선생님만의 설명으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전자가 있는데요. 이 전자는 자신이 존재하는 방이 있어요. 전자가 존재하는 방을 우리는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 한 칸에는요, 최대 전자가 2개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 조금 유식하게 교과서적인 정의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값을 함수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오비탈이라고 한다. 전자가 존재하고 있는 확률을 한번 볼 건데요. 원자핵이 중간에 있잖아. 오케이? 원자핵이 중간에 있으니까 원자핵으로부터 중심 부분에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아. 그걸 확률이 높은 지점은 점은 존나게 찍고요. 서로 멀어질수록 점을 조금만 찍은 거지. 이렇게 점밀도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는 그냥 경계면 그림으로써 경계면을 그냥 그렸어요. 입체적인 구 모양이죠. 이렇게 경계면 안쪽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90%. 경계면 바깥쪽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10%. 이렇게 해놓고 2가지 지문이 있을 겁니다. 이 점은 전자의 개수이다. 틀린 말이에요.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점이 많은 곳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고 점이 조금 적은 바깥쪽은 확률값이 적어진다. 자, 경계면 바깥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틀린 말이에요. 바깥에도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원자한테 있었던 전자를 떼내면 되잖아. 지금 바깥에 떨어져 있을 수 있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전자가 존재하는 방, 공간을 우리는 오비탈이라고 표현할 건데 앞에서 배웠던 보어의 전자 껍질과 조금 연계시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같다, 아니다, 맞다, 다르다 이거 논하지 않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보탤 건데요. 1번 껍질부터 볼게요. 원자핵이 있고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쭉쭉쭉 갈 거예요. 자, 이때 1번 껍질에 있는 이걸 확대를 해보니까요. 2번 껍질도 확대를 해보니까요. 얘는 방이 한 칸입니다. 껍질이 한 개입니다. 방이 어떤 방이 있다? S라는 방이 있다. 우선 여기까지만 이해 다 안 해도 돼요. 두 번째 껍질을 확대해서 보니까 어머 껍질 2겹이네요. S라는 방도 있고요. P라는 방도 있네요. 알고 보니까 조금 더 확대하니까 이 P라는 방은 요 껍질이 3개네요. 아, P라는 방은 3칸으로 나눠져 있네요. 총 방의 개수를 보면요. 방 1칸, 방이 1칸, 3칸, 총 몇 칸? 4칸. 오비탈 수는 하나, 오비탈 수는 4개. 방이 4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번 껍질부터 오비탈을 나타낼 건데요. 모든 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의 모양은 S오비탈입니다. S오비탈은 모든 방의 모든 껍질에 다 존재한다. 두 번째 나오는 오비탈의 모양은 P인데요. P오비탈, P방은요. 2번 껍질부터 존재한다. 그 다음에 3번 껍질부터 나온 게 3번, 세 번째로 나오는 오비탈 모양은 SPD예요. 하지만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삭제. 설명은 생략한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오비탈들은요, 방의 개수가 1, 3, 5, 7 홀수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존재하는 방을 오비탈이라고 나타내는데 방 한 칸에는요, 전자가 최대로 2개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볼게요. 이때 이 오비탈을 우리가 집이라고 한다면 거기 적힌 것처럼 나타내고 있는 그 집 주소는요, 총 4가지로 한번 나눠볼까요? 첫 번째, 주양자수. 결국은 전자 껍질을 의미하는 거죠. 1번 껍질이냐, 2번 껍질이냐. 바깥 껍질로 갈수록 어떻게 그 위치에 있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크기가 더 커진다. 에너지의 높이, 에너지의 크기, 에너지의 준위가 커집니다. 바깥 껍질로 갈수록 1층, 2층, 3층, 4층 가듯이 에너지 값이 커집니다. 에너지 준위가 높아집니다. 두 번째 나오는 주소. 주양자수 다음에 부양자수라고도 부르고요. 방위양자수라고도 부릅니다. 얘는요, 이 방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모양. 그러니까 S 오비탈이라는 것도 있고요. P 오비탈이라는 것도 있고요. 얘들의 모양은 달라요. 이걸 숫자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주양자수는 1번 껍질이 1, N은 1, 2번 껍질은 N은 2,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N은 3, 부양자수는요, S는 0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P는 1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2, 3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지금 양자수 2개를 만나봤는데요. 나머지 2개도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자기양자수입니다. 자기양자수는요, 방향을 결정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S오비탈의 모양을 먼저 볼게요. S오비탈의 모양은 구 모양이에요. 구 모양이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X축, Y축, Z축으로부터 어떤 방향에 쏠려 있는 게 아니고요. 중심으로부터 전부 다 모든 축들이 일정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방향성이 없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따 모양처럼 생겼다면 X축으로 생긴 친구가 있을 수 있고요. Y축으로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Z축으로 있는 친구가 있다. 나눌 수 있겠지만 구 모양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습니다. 구가 작거나 크거나 크기 차이가 다죠. 그래서 방향성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S오비탈의 자기양자수는 뭐라고 표현한다? 방향성이 없다. 그게 0. 근데 P오비탈 같은 경우는 무슨 모양이냐면 R형 모양이에요. 그림 좀 이상하긴 하다. R형 모양이어서 X축으로, Y축으로, Z축으로 총 방향성이 3가지가 있습니다. X축은 PX, Y축은 PY, Z축은 Z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결국 3종류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숫자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모양에 대해서는 1이라고 적었죠.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를 표현하면 0을 기점으로 왼쪽 오른쪽 한 칸씩 만들어 주세요. 마이너스 1, 0, 1 됐습니다. 끝. 선생님이 좀 모르겠는데요. 그냥 가시면 돼요. 이 상태로. 자기양자수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스핀 자기양자수. 스핀 자기양자수입니다. 스핀 자기양자수는요, 총 4가지야. 이거 꼭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정리를 해주세요. 방 안에 들어있는 전자의 방향이에요. 근데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설명을 하면 하나는 시계 방향, 하나는 반시계 방향.
회전하고 있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한 녀석은 플러스 2분의 1, 한 녀석의 방향은 마이너스 2분의 1. 전자 두 마리만 딱 들어갈 수 있는데 전자 한 개 각각의 방향이 서로 반대다. 플러스 2분의 1도 있고요. 마이너스 2분의 1도 있습니다. 끝. 이제 이거 기본적인 옵션을 깔아놨으니까 이제부터 조합시켜야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오비탈은요. 전자가 존재하는 방을 오비탈이라고 하는데요. 1번 껍질부터 모든 껍질에 존재하는 S방, 2번 껍질부터 존재하는 P방 두 가지만 가르쳤습니다. S 오비탈은요. 방이 한 칸짜리다. P 오비탈은요. 방이 3개다. 그러면 P 오비탈에는 전자는 총 몇 개 채울 수 있다? 아니, 6개? 6개. 어. 되게 이쁘는데? 약간 나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코에도 살이 많고. 살만하면 좋다잖아. 자, S 오비탈. N요? 최대 전자 몇 개다? 2개다. 자, 지금 몇 개예요? 2개? 어떻게 알았지? 분위기 썰렁지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오비탈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 봤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갈게요. 그 전자가 존재하는 곳을요. 그래프로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 S 오비탈에서 표현을 한다면 여기에는 없을 수 있긴 한데 없어요. 혹시 완자책 있습니까? 제가 없어요. 있어. 공주? 공주 꺼내봐. 이거 하나만큼은 좀 심색으로 좀 보여줄게. 그림을 하나는 보셔야 돼. 아까 함수라고 돼 있어서 그래프로 나온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여기 이 그림. 그림이랑 이제 그래프.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값을 이제 그래프식으로 우리가 볼 거야. 요걸 볼 거야. 자, 그래서 정민아 너도 지금 빨리 펼쳐봐봐. 이게 첫 번째 원자 껍질. 그렇지. 전자 껍질, 이게 두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그렇지. 전자 껍질은 더 많이 있다. 아니 확률이야. 확률이 더 높은 있을 거야. 확률이 더 높은 전자 껍질이 한 개 있을 때 한 개 주위에 있는 게 높은데 2개 있으면 두 번째 있으면 세 번째 있을까요? 있으면 세 번째 있으면 그냥 방이 많으니까 세 번째. 그건 같다 않아. 방이 많잖아 세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방이 많고 뭐 첫 전화이지. 번째보다 두 번째가 방이 더 많고. 오, 그런가 보다. 이게 다 녹화되고 있다 얘들아.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혹시나 이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다 녹화가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4분 4주. 얘들 그 정윤이한테도 좀 보여줄래? 그러면? 그 그래프? 그래서 같이 한번 봐봐요. 그 그래프의 모양은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옵션을 넣어주는 거야. 자, 1번 껍질과 2번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은 공간이 있죠. 양호. 맞지? 물리로 넘어갔네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래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다. 그리고 ES 오비탈은요, 맞죠? 여기 표현하면요, 1S 오비탈, 2S 오비탈, 3S 오비탈 그림을 각각 보면요, 여기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 사이사이마다 전자가 존재하지 않을 공간이 있다. 요렇게 갈 건데요. 여기 사이사이 이 부분이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1s 오비탈은 이미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이 있고 끝. 2s 오비탈부터 전자가 존재하지 않은 공간이 1개, 2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높은 부분들이 다 뭐다? 전자가 존재하는 곳이다. 여기 전자가 존재하는 곳, 존재하는 곳, 존재하는 곳.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혹시나 해서 그거 하나만 그냥 추가적으로 내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일어난 건 이거 왜 더 크지? 이거 왜 크지? 이걸 비교한 거죠? 네. 너무 심하죠? 이거 너무 좋네요. 자, 그 그래프는요, 그 정도로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비탈을요, 한번 기입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주기율표에 있는 친구들 1번부터 쫙 나열을 해볼 건데, 얘들을 기호로도 적을 수가 있고요. 오비탈 방을 써서 한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자가 한 개 있는 친구, 단원자 같은 경우는요. 1번 껍질만 똑같으면요. 거기 있는 방이 달라도 에너지 중위가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1S보다 큰 거는 두 번째 껍질이지. 근데 여기에서 2S랑 2P 안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를 비교하면 똑같다는 거야. 전자 껍질만 보면 되는 거예요. 3S, 3P 이렇게 해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전자 한 개에 있는 원자 경우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전자가 두 개 이상인 다원자 전자인 경우에는 아무리 같은 껍질이어도 오비탈이 다르면 에너지 중위가 달라진다. 다 크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2P 다음에 3S, 그 다음에 3P, 그럼 4S가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3D랑 그리고 4S랑 에너지 차이를 봤을 때 4S가 더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시점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전자 껍질이 똑같으면 거기 각각에 들어있는 오비탈의 에너지 크기는 똑같아. 수소를 제외한 다른 원자들은요 어떻게 된다? 같은 껍질이어도 같은 에너지 중위 높이라고 해도 오비탈이 다르면 어떻게 에너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방을 한번 그려서 먼저 채우는 것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1S 다음에 2S 그 다음에 2P 지금 제정신 아니잖아. 글씨도 막 쓰고 3S, 3P 이렇게 4S 순서대로 에너지 줄이라고 했는데 이걸 방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1S 한 개죠. S는 하나죠. 한 개. P는 몇 개? 그럼 세 개. S는 한 개. P는 몇 개? 그림 뭐야 그냥. 자 이런 식으로 쭉 칸이 있을 텐데요. 수소부터 들어가면요. 수소는 요거 한 개밖에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 헬륨은요. 두 개죠. 이렇게 표기하면 화살표 하나, 두 개 헬륨이죠. 리튬은 세 개. 요렇게. 베릴륨 그 다음은 4번은 4개.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순서적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를 채우는 방법을 세 가지 규칙으로 채워볼 거예요. 첫 번째, 선생님이 방금 전자 채울 때 어떤 순서대로 채웠어요? 밑에서부터 채워져 싸움의 원리입니다. 싸움의 원리는요. 에너지 중위가 낮은 순서대로 차곡차곡 채워주세요. 두 번째 규칙이 있습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하는데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하는데요. 방 한 개에는 최대 전자 몇 개만 들어갈 수 있다? 두 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전자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이딴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얘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최대 두 개만 들어가고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폰트 규칙입니다. 이 예시는 항상 똑같은 건 다 쓸 거야. 버스를 탈 때요. 버스 안 탄 지 너무 오래됐다. 버스 타면 세 자리 만들어주는 거 있네. 엄청 좁겠네. 버스 좌석은요 2인 자리들이에요. 뒷자리 2인 자리가 이렇게 6칸이 있다고 한다면요
사람들이 탈 때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들 먼저 탄 다음에 그다음에 옆에 채워지는 거 맞죠? 홀 전자수를 많이 만들어라. 훈트 규칙입니다. 혼자 만들어라. 홀 전자수. 이거 채워줄 때 어떻게 채웠어요, 선생님이? 그렇지. 하나씩.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얘를 먼저 넣든지 얘를 먼저 넣든지 그건 상관없죠. 이거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넣어도 되는 거지. 이 안에서는. 그 다음에 이거 넣든지 이거 넣든지 이렇게 하면 되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모든 규칙을 지키면서 전자가 채워져 있는 이 녀석은 무슨 상태다? 안정된 상태다. 바닥 상태다 라고 표현합니다. 안정되어 있는 상태다. 바닥 상태. 얘를. 그런데 규칙을 하나라도 위배를 하면요. 얘는 불안정하다. 무슨 상태다? 불안정한 상태.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파울리 베타 원리를 어긋났다면 이거는 들뜬 것도 아니야. 존재하지도 않아. 불가능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 한 개에 3개 들어가거나 2개 들어가는데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인데 똑같거나 이거 존재하지도 않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기호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제가요. 자, 1S 2개가 다 찾죠? 그럼 어떻게 적어요? 2. 오른쪽 위에는 전자의 개수, 앞에는 주양자의 수를 적습니다. 1번 껍질인지 2번 껍질인지 별거 아니죠? 두 번째 껍질은 볼게요. 2S인데요. 전자 2개 다 채웠죠? 네, 좋습니다. 얘도 2라고 적어야겠죠? P고요. 3개 X, 2, 뭐 Y에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몇 개다? 6개다. 끝.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하나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3S 제곱 2개. 2개야. 제곱의 의미는 아니고요. 2개.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들어있으면 예를 들어서 3B 1.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순서적으로 다 적으시면 됩니다. 기호 적는 거랑 오비탈 칸에다가 전자 넣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잠깐 바로 연기를 쓸게요. 원자가 아니고 이온인 친구들을 생각해보자. 이온인 친구들은 본인이 1번 나트륨만 생각해봐. 11번이니까 1번 껍질에 전자 2개, 2번 껍질에 전자 몇 개? 8개. 3번 껍질에 몇 개? 1개야. 그러니까 이거 한 개 떼는 게 개이득이잖아. 깔끔하잖아. 안정해지려고 한 개 떼는 거잖아. 2번 껍질과 3번 껍질이니까 2번과 3번 껍질 사이에 있어. 여기 있는 전자만 떼는 거야. 그러니까 이온일 때는 오비탈 모양이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겠네요. 뒤에 뭐 3, 뭐 남아있는 이런 꼴도 없겠다. 맞죠? 딱딱딱딱 1번, 2번 사이, 2번, 3번 사이, 3번, 4번 사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떨어져 있겠네요. 18쪽에 전자 배치랑 같아지려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런 모양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설명은 지금 더 막 방대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문제 풀 때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기초적인 개념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문제도 풀어보고 내용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줬던 프린트물이랑 오늘 줬던 전자배치 프린트물 둘 다 지금 진행을 다 끝낸 상태예요. 요거는 이제 내용이 생소하기 때문에 선생님 기억이 안 나요. 까먹었어요. 배웠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문제 좀 더 풀고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하면 금방금방 풀 수 있어요.